11장 원격 데이터베이스 연결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로컬 PC에서 오라클 서버를 구성해서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 개발에 있어서는 원격에 있는 DB 서버에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로 접속을 수행해서 수행을 하실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로컬에서 오라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설치된 상태에서 원격에 있는 DB 서버에 어떻게 접속하는가에 대한 방법이 11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격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원격 DB에 접속할 때의 사항들을 정리해 두시면은 향후 개발할 때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오라클에서는 이 원격에 있는 오라클 DB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설정과 관련된 도움을 주는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확인해 보시면요. 자, 프로그램 들어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오라클 들어가 보시면은 이 구성 및 이전 툴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Net Configuration Assistant라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어시스턴트가 되겠죠. 이 메뉴를 통해서 한번 원격 DB에 접속하는 방법을 원격 DB에 접속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해 보시면 오라클 Net Configuration Assistant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넷 서비스 이름 구성을 통해서 원격 DB에 접속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자, 요 이름은 원격에 있는 오라클 DB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서비스 이름을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처음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근하고자 할 때는 오라클 넷 서비스 이름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원격 DB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원거리에 있는 오라클 DB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넷 서비스 이름을 사용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 넷 서비스 이름을 구성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부분이죠. 먼저 수행할 작업은 최초에 만드는 거죠. 여기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요. 오라클 넷 서비스 이름을 구성하는 부분이죠. 오라클 첫 번째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라클은 뭐냐면 서비스 이름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 서비스 이름은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이름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격에 접속하고자 하는 오라클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갖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겠죠. 좀 편의사항 일단 로컬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방법은 원격에 접속하는 방법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럼 원격에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갖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때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설치했던 사람 혹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접속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얻어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필요한 내용은 데이터베이스 이름 이렇게 되겠죠. 괄호 열고 서비스 이름하고 동일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이라는 것은 원격 서버 내에도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데이터베이스 이름으로 내가 접근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내가 접속하고자 하는 원격 DB에 문의를 한다면은 이렇게 접근을 할 겁니다. 잠깐 보시면요. 브라우저에서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아웃하고 다시 들어가 볼까요? 시스템 계정으로 한번 접속을 해볼 건데요. DBA 계정이죠. 그러면 원격에 있는 DB에는 이렇게 확인을 할 겁니다. 쇼 보시면요. 어떤 걸 보냐면은 파라메타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처음 스타트업 할 때 파라메타 파일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 파라메터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접속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필요한 건 뭐? DB 이름이죠. DB 이름에 대한 부분 보겠습니다. 자, DB 언더바 네임의 이름을 보시면요. 값이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ORCL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DB 이름이 ORCL인 걸 알 수 있겠죠? ORCL입니다. 이렇게 접속하고자 하는 원격 DB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네트워크상에서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할 때의 프로토콜입니다. 기본으로 TCP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두 번째는 뭐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할 때 프로토콜이 되겠죠. 그래서 프로토콜에 대한 부분 설정이 있습니다. 저희 프로토콜에 대한 부분들은 4번으로 한번 설정을 하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TCP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설정하시고요.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하려면은 데이터베이스 컴퓨터에 호스트 이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호스트 이름에 대한 부분, 어떤 머신으로 내가 접근을 할 건지에 대한 호스트 이름이 필요합니다. 호스트 이름 내지는 IP를 통해서 이제 원격 DB에 대한 DB 서버를 갖다가 식별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호스트 이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대한 IP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P 어드레스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IP 어드레스는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커맨드 모드에서 한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IP config 수행을 하면은 자, 접속할 DB 서버에 고유한 IP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125, 176, 234, 168로 지금 현재 설정이 되어 있죠. 125. 176. 234. 16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스트 이름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정보 역시 DB를 관리하는 관리자로부터 내지는 DB를 설치했던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은 TCP/IP 포트 번호가 필요하죠. 프로토콜이 설정이 되면은 어떤 포트로 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포트 번호는 클라이언트 서버 간에 기본적으로 1521번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 1521번 다른 포트를 사용하고 있다면은 이미 사용이 되고 있다면 다른 포트를 지정을 하시면 되고 기본으로 1521번 포트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됐나요? 자,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데이터베이스 접속에 필요한 정보들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 한번 테스트를 수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테스트를 수행을 할 때는 수행을 꼭 하시고요. 한번 정상적으로 원격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확인해 볼까요? 자, 이때 이제 보시면 세부 정보에서 몇 가지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은 리스너가 없다라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리스너는요, 오라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요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스너가 동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리스너라는 건 듣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라클 서버에서는 이 리스너가 항상 클라이언트 요청을 듣고 있다가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게 되면은 서버 프로세스가 거기에 대응을 해서 클라이언트 요구사항을 처리하게 되는 거죠. 리스너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어판에서요. 관리도구 서비스에서 보시면요. 쭉 내려가 보시면은 오라클 관련된 거 보시면은 TNS 리스너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시작이 수동으로 되어 있죠. 이 리스너를 갖다가 현재 동작이 되어야지만 클라이언트 요청을 받아들여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죠. 리스너가 일단은 동작이 됐으니까 다시 뒤로 해서 한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자, 이번 경우에는 인베리드 유저네임 앤 패스워드가 되죠. 아까와 같이
리서너가 동작하지 않는 경우 오류는 우리가 이제 리서너를 동작함으로써 오류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사용자하고 패스워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접속할 때 내가 원격에 있는 DB에 접속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사용자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패스워드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DB를 관리하는 사용자에게, 관리자에게 요청을 해야겠죠. 로그인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변경을 해볼 건데요. 원격 접속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자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맞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로 부여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인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이와 같이 테스트가 성공이 됐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격으로 접속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이와 같이 넷 서비스 이름, 지금까지 우리가 설정했던 원격 DB에 연결하기 위해서 구성했던 5가지 데이터베이스 이름, 호스트 이름, 그리고 프로토콜과 포트에 대한 정보, 이런 내용들을 갖다 어떻게 이런 이름으로 해서 넷 서비스 이름으로 설정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앞으로는 뭐예요? ORCL이라는 넷 서비스 이름을 가지고 원격 DB에 접속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음 보시면요. 자, 이렇게 구성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ORCL이라는 이름으로요. 다른 넷 서비스 이름은 구성하지 않겠습니다. 혹 접속하고자 하는 원격 DB가 또 하나 있다면은 동일한 방법으로 해서 다른 넷 서비스 이름을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넷 서비스 이름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자, 완료하시고요. 넷 서비스 이름 구성과 관련돼서 자, 주의할 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비스 이름을 구성할 때 필요한 내용들은 데이터베이스 크게 보면은 DB 서버에 IP가 필요하죠. 호스트 이름 접속이 되면은 그 중에서 여러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내가 접속할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필요하고요. DB가 선택이 되면은 접속할 사용자와 패스워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1, 2, 3번에 대한 부분들은 원격 데이터베이스가 다를 때마다 매번 달리 설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반면 프로토콜과 포트 번호는 대체적으로 고정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원격 접속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관리자로부터 1, 2, 3번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여러분들이 넷 서비스 이름을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참조로 이제 제가 한번 그 테스트를 갖다 해본 결과 보시면요. 보통 원격 서버에 설정되어 있는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참조로 보셔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습을 위해서 윈도우 기반하에 오라클이 운영되고 있는 DB 서버에 접속을 한다라고 한다면요. 자, 제어판에서 어디를 보시냐면은 방화벽을 보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원격에 있는 DB 서버에 방화벽이 현재 동작이 되고 있다면은 지금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원격 DB에 설정하는데 오류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방화벽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방화벽을 사용하되 예외에서 이를 갖다 인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포트를 추가하셔가지고요. 이름은 우리가 임의로 지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오라클의 1521번 그리고 프로토콜은 TCP로 설정하면 되겠죠. 포트 번호 1521번은 예외로 외부에서 접속을 허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원격 DB 서버에 접속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화벽에서 특정 포트에 대한 부분들을 허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원격 서버에 접속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방화벽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하셔서 예외 처리해 주신다면은 접속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설정을 해 봤었는데요.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테스트는 제가 한번 툴을 이용해서 한번 접근을 해 볼까요? 보시면요, 한번. 자, SQL 플러스에서 우리가 로컬 접근할 때는 이렇게 접근을 했었죠. HR 계정으로 해서 항상 접근을 했습니다. 접속이 되죠.
반면에 원격 접속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HR로 접속을 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은 넷 서비스 이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뒤에 뒤에 ORCL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역시 원격 DBA는 HR 계정에 패스워드 입력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접속할 수 있는 원격 DB에 접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ISQL 플러스를 이용해서 접근할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로그아웃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 패스워드, 그리고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접속 식별자의 내 서비스 이름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역시 우리가 설정했던 원격 DB로 이와 같이 접속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이 설정 부분은 어떻게 기록이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컴퓨터 들어가셔가지고 오라클에 설치된 경로를 보시면요. 자, 오라클이 있죠. 프로덕트 버전입니다. db_1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서 네트워크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클릭하신 다음에 네트워크에서 어드민 쪽을 보시면요. 여기서 tnsname.ora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원격 DB 서버에 접속을 해서 넷 서비스 이름을 구성하게 되면은 그 구성한 내역이 tnsname.ora라는 파일에 대해 저장이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노트패드를 한번 열어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요. 우리가 앞서 설정했던 ORCL이라는 넷 서비스 이름을 가지고 접속을 하게 되죠. 그때 이 넷 서비스 이름이 갖고 있는 것은 어떤 거다? 호스트 이름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ORCL. 프로토콜은 TCP이며 호스트는 1521번으로 이미 우리가 앞서서 설정했던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넷 서비스 이름을 가지고서 접속을 한다면은 오라클 내부적으로 tnsname.ora라는 파일에 ORCL이라고 하는 동일한 이름의 넷 서비스 이름을 찾아볼 것입니다. 찾아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설정했던 접속 기술자를 가지고서 원격 DB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를 얻어서 실제 접근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로컬에서 지금까지 쭉 테스트했었는데 원격 DB 서버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발을 할 때는 로컬에서는 오라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원격에 있는 DB 서버에 접속해서 테스트를 이와 같이 수행을 하신 다음에 실제 개발을 수행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매우 유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넷 서비스 이름을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5가지에 대한 부분들 정보를 파악하고서 오라클 넷 컨피그레이션 어시스턴트의 도움을 받아서 넷 서비스 이름을 구성하고 원격 DB에 접속 테스트를 갖다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11장 원격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